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을 한 뒤에 오늘 반등이 있었지만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4만 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루니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4만 원 선 위에 좀 올려놔야 1차 발행 가격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급등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전 가격 수준까지만 좀 회복을 해놓고 예정했던 조달 자금 여기에 커다란 편차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1차 발행가 계산해 보니까 20% 정도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500억 예정이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발행 가격이 산출되잖아요. 그러면은 2,000억대밖에 조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500억 원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루닛 입장에서 이 500억 원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돌아오려면은 시장 전반적인 어떤 힘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닛은 당분간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 이슈 이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이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루닛의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발행가 얘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영업일 연속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거 지수 전반적인 영향이 컸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만으로 과하게 급락할 만한 이유가 됐었나? 코스닥 뭐 14% 하락하는 거 오늘 또 14% 상승을 했는데 제가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변동성 하루 변동성보다 이번에 보는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게 지수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급변동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승은 해줬지만은 여기에 가장 커다란 메인이 또 전쟁만이 아니라요. 그 이전까지 계속 급격하게 상승해왔던 우리나라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약한 충격에도 커다란 변동성을 맞는 거.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장기 투자나 중기적인 투자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올라온 상승분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폭도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 반대 매매, ETF 투매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을 크게 해오다가 하락을 맞게 되면은 하락도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런데 이 전쟁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전쟁 리스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추세적인 하락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쟁 장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끝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전쟁이 길어졌을 때 커다란 문제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증시의 자금 이탈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일어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 거.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물가를 전반적으로 밀어 올려 버리게 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부분이 바로 기준금리 인하다. 그런데 그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가 상승하는데 금리 인하해버리면은 물가가 더 크게 튀어올라 버리고 화폐 가치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의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물가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다 밀어 올려 버려서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린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 4.5만 터치하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들을 보일 때가 있죠. 이 심리적인 어떤 임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나 그리고 증시의 어떤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 4.5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레벨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쟁 상황이 되면은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면서 기업이 재무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루닛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면에 재무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투자하고 고용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금리가 싸서 투자도 많이 늘리고 고용도 많이 늘렸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갑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입니다. 그리고 달러 값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환율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달러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수출 가격 경쟁력은 또 높아지게 되는, 이 양날의 검처럼 두 가지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가격 상승한다라고 하면은요, 수출 기업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해오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입니다. 약달러. 달러 값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 수출 경쟁력 높아지고 제조업 부흥, 이걸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달러 그리고 저금리, 이걸 계속 추구해 왔었는데, 전쟁 일으키게 되면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쟁을 봤을 때는 그 이면에 어떤 노림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직전 연도보다 못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빠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지만은, 분명히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전쟁 장기화되면은 트럼프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좋은 상황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 맞물려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번 달 말에 미중 회담이 있습니다. 이 미중 회담 전에 중동을 압박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이면에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대부분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란산 원유가 어디를 통해서 오게 되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해협,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중동의 원자재들이 오고 가는데, 미국이 이란을 때려버렸으니 이란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커다란 협상력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는 겁니다. 봉쇄하게 되면 이 통로를 통해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움직이는데 장애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한국 기업 유조선 7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다. 중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유가 급등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이란산 원유를 굉장히 싸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을 굉장히 또 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또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란산 원유 수입이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잠궈버리고 물류 이동이 차단돼 버리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보내는 원유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중국 경제에 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한 달 이내 뭐 끝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데, 그게 바로 공교롭게도 3월 말 미중 회담 전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계획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짧게 끝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얻으려는 게 무엇인데 왜 이란을 공격하면서까지 이렇게 시장을 또 시끄럽게 만드나.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히토류라는 자원, 이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도 못 만들고 정말 첨단 산업에 빠질 수 없는 이런 원재료잖아요. 그런데 이 히토류를 자꾸 무기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미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통제에 맞서서
미국은 에너지 그리고 물류 비용 폭등, 다시 말해서 이란을 침으로써 중국이 이란 원유를 못 가져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저가 이란산 원유 도입이 차단되면서 중국 석유화학 기업 그리고 원가 구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위협적인 카드를 저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단락 되면서 너네들 히토류 가지고 다시 한번 장난치면 에너지와 물류길 또다시 막을 거다. 이걸 실질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경고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저는 장기화라기보다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중국이 또 중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기 정치 생명에도 위험하다라는 거 모르고 이걸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얻으려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플로우로 좀 커다란 맥락을 갖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서 트럼프가 진짜 이거를 단기적으로 끝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기사들을 바라보면은 흐름이 좀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1차 발행 가격 안으로 계산을 했더니 25,400원 나옵니다. 25,400원이 1차 발행가 가안으로 산출이 되고, 이렇게 25,400원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은 최초 2,500억 규모의 예상보다 낮은 2,000억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게 돼요. 아직 뭐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3월 5일이고 6일부터 해가지고 3월 16일까지 데이터는 더 필요하고, 이때까지 주가가 얼마나 또 달라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차 발행가를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적어도 4만원 선은 좀 올려놔야, 좀 이 매물대가 있지만은 올려놔야 루니 입장에서도 조금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 뭐 2,500억 다 조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보다 큰 차이는 없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00억보다 한참 낮은 뭐 주가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1,500억 규모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금 조달의 우선 사용 순위, 이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우선은 1순위가 1회차, 2회차 1,715억 규모 전환사채 조기 상환, 그 중에서 금액을 980억 정도, 985억 정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전환사채권자들이 무조건 조기상환 청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전환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회차, 2회차 다 4만원 초반입니다. 41,000원 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5만원 가고 6만원 가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커다란 호재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빅파마와의 어떤 계약 체결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이거 조기 상환 청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만기 이자 주는 거 연에 8%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는 주가 올라가면 안 나가는 돈이다. 985억 정도.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계속 3만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거 무조건 나갈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닛 입장에서도 이런 대외 변수, 이 전쟁 리스크, 이거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이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딱 그날에 일어날 거다? 이거는 그 관계자 말고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390억, 약 400억 정도, 요거는 조달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유증을 이제 대표 주관하면서 단기 차입 목적으로 받은 돈이거든요.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여기에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바로 갚겠다라는 조건으로 단기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요 400억은 무조건 나가는 돈이다. 그렇게 됐을 때 980억은 안 나가도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금 배분이 운영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26년도 2분기부터 28년도 1분기까지,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길지만은 여기에 차근차근 쓰고 나가겠다. 2026년도 하반기에는 에비타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 빼고, 그 다음에 회계적인 비용 말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 빼고, 그리고 세금 빼고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으로만
흑자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루닛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좀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유상증자도 안 하겠다라고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말 바꿔가지고 다시 유상증자하고. 그런데 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 기업을 믿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 저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거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죠. 기대감은 걸 수 있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것들은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거 이면에 냉철하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대표이사가 왜 저렇게 발언을 했었을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찌 됐건 간에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력이 오래되면서 경험도 쌓이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어떤 경영의 전략,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보지만은 기술력으로 본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레퓨테이션, 그리고 시장의 인지도, 이런 것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루닛에서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자금 조달을 예정대로 잘 못한다, 그리고 금감원의 제동이 자꾸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픈 이별을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술력 좋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점유율과 그 다음에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줄 것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크리티컬한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20% 정도 줄어가지고 2천억 규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요거 1회차 2회차 전환사채 조기 상환, 표면상으로는 조기 상환이라고 나와 있고 루닛 입장에서는 콜옵션 행사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 돈은 2분기에 진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또 줄어들게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 그러한 내용들도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쟁 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지사항 이거 하나만 딱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설명 다 써놨습니다. 설명 다 써놨고요. 지금까지 어떤 투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저 벤자민이 해왔던 배경과 이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이 알려드리는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고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공지사항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